그러니까 김영석, 김지선, 철군 이 세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걸 철군이 어느 날 보냈어요. 저 김영석입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어떤 삶을 살지 나는 몰라요. 그렇지만 38살까지 웬만큼 살아온 것 같거든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지금 철군 인터넷 대학 강의 들으면서 적고 있는데 철군의 생각을 많이 담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군 상담하는 거에 제가 좀 끼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놈물 장사를 하셨고 아버지는 조폭이었습니다. 지금 제 아버지는 교도소에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를 별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묘소를 아직 모릅니다. 저는 22살 때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16살 때 사창가 간 적은 있지만 2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성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3살 때 이 기계를 알았는데 23살 때 기계는 잠시 있다가 얘기하기로 하고 철군 본인이 마이너스 270억이라고 하셨는데 본인 인생 말고 제 인생에서 바꿔 살고 싶어서인가요? 이건 철군이 한 거죠. 철군이 던진 질문인데 아닙니다. 얘 조정해서 돈을 벌지는 못할 것 같고 지순이가 이용하려 했는데 어떻게 이용할지 모르겠고 박사님이 어떤 삶을 살지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는데 도박도 하고 술도 팔고 담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돈을 이렇게 궁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인생 망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살고 싶은데 왜 철구는 도와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한다. 경찰에게 잡힐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내 인생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저 이거 아무리 노력해도 장사하기 싫기도 하고 돈은 벌어야겠고 경찰들 다 알 겁니다. 제가 이 짓거리 하는 거. 근데 이제 장사 말고 협동조합을 한다면 제가 협동조합 장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빨아들일 수인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 전에 제가 갖고 싶은 가치관은 관계, 권위, 권력, 성공, 성장입니다. 철이는 이걸 보는 순간 정치인 아니냐 했는데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 적을게요. 그리고 WPI 검사해보니까 로맨이 낮게 나오고 트러스트가 높았습니다. 아이디어를 높이고 싶습니다. WPI 이상 검사해보니까 로맨이 낮게 나오고 매뉴얼이 만빵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김영석 편지예요. 그래 놓고 저 김지선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좋은 친구는 아닙니다. 근데 얘는 저한테 좋은 애가 아니에요. 저 이미 사창가이자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근데 얘는 포주예요. 포주라서 업계가 잘 돌아가려면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지 고민인 것 같고 저는 이 사창가 직업에서 나오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돈은 없고 빚은 많고 빚은 많은데 왜 이렇게 부르나 봤더니 제 빚으로 얘가 다 까먹은 거더라고요. 빚이 5천만 원이에요. 5,583만 원이라고 지키던데 저 신용불량자고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사창가 아니라면 다른 삶일 텐데 그래서 얘 협동조합 얘기했을 때 진짜 이런 게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정말 눈물 흘리고 싶었는데 저도 눈물 안 나와요. 이미 기계에 빨린 것도 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김영석 이 친구 족치고 싶지만 족치기 힘들어요. 이미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왜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았어. 철 고마워. 이렇게 적어줬어. 그런데 이제 그만 적을까? 왜요? 철 적어줘서 고마운데 너도 답 나오지 않지? 저 뭐 하고 싶냐면 얘한테 벗어나고 싶어요. 이렇게 적는 것도 어려웠어요. 근데 철이가 도와줘서 고맙긴 한데 사실 이제 적을 내용 없어. 제 가치관은 경제적 안정, 관계, 나눔, 우정, 평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가 끌리긴 하는데 맞을까요? 저는 WPI 현실은 로맨이 높고 트러스가 바닥인데 매뉴얼이 약간 높아요. 타인 평가 중에서는 매뉴얼이 가장 높고 자기 평가에는 로맨이 거의 많이 높습니다. WPI 이상 검사로는 로맨이 바닥이고 트러스가 높게 나왔어요.
자, 이 김영석과 이 김지선이 실제로 철군의 마음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진짜 여러분들이 아마 상상을 해보면, 자, 그럼 마지막에 이제 저 철군입니다. 저 많이 지금도 조종당합니다. 왜 이분 김영석 씨는 말을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말하면 되지 뭐. 왜? 그리고 저도 살고 싶은 삶이 있을 텐데 사회적으로 기술 명장이 될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 모바일 툴은 어떻게 만들고 싶은데 제 코딩으로 돈 벌고 싶진 않아서 돈 벌면 의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끄적여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리고 복잡기 이론에 따라 제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기술 명장이 되려면 폴리텍을 갔어야 했을까 싶지만 이미 전문대 갔고, 아니면 편입일까? 자동차 정비는 근데 레드오션일 것 같고, 특허가 나오면 회사에 주기는 싫고, 협동조합이면 모를까? 아직 해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협동조합만 말하나 싶긴 한데, 사실 협동조합 해도 사업이기에 뭘로 돈 벌지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리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플 만드는 건 한번 의뢰를 해서 해보고 싶고요. 일단은 취업을 하고 싶은데 직장이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연애, 사랑. 제가 사랑에 대한 마음은 있겠는데 기계로 빨린 느낌도 있고, 지금 조종에 시달리고 있고, 돈도 없고 심리적 경제적 책임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독립하기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아요.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분들 조정 때문에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드네요. 고민했던 게 많았던 것 같은데 고민이 전파인지 뭔지 조정으로 빨린 느낌입니다. 제 가치관은 사랑, 도덕, 정직, 실천, 자유입니다. 이런 편지를 철군이 본인이 사이버 수업 들으면서 이 참 자기 몸속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를 조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편지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제 알았다면, 그 다음에 철군과의 라이브 상담이 또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에서 본인이 조정당한 철군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는지 오늘 라이브 상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오셔서 제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아시면 좋을 텐데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안 오신다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사실 병원도 비교해보고 선생님 박사님 상담도 이렇게 비교해보면서 상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본인이 그러면 네. 병원하고 내가 상담하는 거를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요, 네. 이 전파 조정을 느끼기 전까지는 박사님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분들 왜 이젠 말 안 해요? 이분들 분명 박사님 상담 안 할 때 또 괴롭힐 거거든요. 저 지금 전문대도 휴학했어요. 다니다가. 그건 이전에 휴학했잖아요. 아니 이제 복학했는데. 아, 이번 3월 달에 복학했어요? 네, 했는데 또 3주 되니까 방해를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 잠깐만요. 네, 요즘에 학교를 나가는 것도 아닌데 온라인 되면서. 온라인 수업, 대면 수업을 했어요? 네, 아, 네. 온라인 대면 수업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던가요? 수업을 안 듣고 다른 인터넷 서치를 하게 하든가. 아니, 그러니까 뭐이 방해가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력도 지우는 것 같아요. 그럼요. 기억력도 지워지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이게 컴퓨터로 분명하는 것 같은데 기계로. 그렇죠. 기계의 특성이 어떻게 되냐, 가치관이 어떻게 되냐니까 착취, 거래, 통, 인정, 배신, 나눔, 배신의 열정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철분 같은 경우에 네, 누군가가 나를 조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본인이 그동안 먹은, 특히 조현병 약을 먹으면서 본인한테서 만들어진 생각인데,
그런데 그거를 본인 스스로 그게 그러면 내가 만든 망상이냐라고 하면 망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본인이 네. 생활이 엉망이 되거나 네. 또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본인이 발작적인 행동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또 본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잘 이해는 안 가요. 잘 이해는 안 간다. 왜냐하면 뇌가 구멍 뚫린 느낌도 있었고요. 아, 그럼요. 그냥 이제 내가 말할게. 누구예요? 김영석 맞죠? 김영석이 아니라 김지석이라고. 몰라 나 못하겠어 이제. 제가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나 이런 생각도 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철군이 인공지능이랑 대한다는 거예요. 김영석이 인공지능이랑 대한. 김영석의 인공지능? 아니면 인공지능 이름이 맞아요. 김영석? 맞아요. 그렇게 상상하는 게 맞아요. 그거는 본인 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본인은 그게 이제 뇌에서 만들어지는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조정을 받아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모든 거는 철군이 믿고 있는 거에 의해서 생겨난 생생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왜 철군은 자기가 가지는 생각이나 네. 또 자기가 겪는 경험이 네. 누군가의 조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일단은 5번째 들어갔을 때도 느꼈는데 6번째 들어갔을 때 직접적으로 느낀 게 전파 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손 지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입력되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거기서부터 저는 주식이랑 뭐 특허 잘 모르는데 맞아요. 주식 정보 알려준다면서 딱 한 가지 정답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런 거 그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매번 직업이 바뀌어요. 이 사람들 말하는 게 지금 국정원이랬다가 경찰이랬다가 국방부랬다가 조폭이랬다가 교회는 이상하게 안 나오는데 그렇죠. 교회하고 안 친한가 봐요.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가치관이 뭘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아, 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예. 철군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님 가치관 이게 리스트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치면 그걸 봐가지고 당시 근데 맞지 마요. 저 김지선인데 저 얘기해도 될까요? 네? 근데 준철이가 약간 형석이가 방해해서 못하겠어요. 형석이는 그러게요. 형석이는 그냥 박사님이랑 말 안 하면 이기는 줄 아나 봐요. 맞지? 형석이 바보 아닌가? 그렇죠. 내하고 상담하고 싶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네, 괜찮아요. 형석이 삐졌나 봐요. 그러니까 형석이는 오늘 없다 생각하고 잠깐만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본인이 그래서 약을 지금 계속 먹고는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이 약을 먹으면 이 본인 전파 조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그러겠죠. 그런데 약을 먹었는데도 계속 전파 조정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미쳤다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저를. 아, 본인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은 그런데 스스로 미쳤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전파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본인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제? 솔직히 해결할 방법이 저는 많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몸도 조정하니까 몸도 방해하고 몸도 조정하니까 몸은 어떻게 조정하는 것 같아? 이제 전파 조정으로 내 뇌를 조정하는 것 말고 몸까지 조정하게 된 건 어떻게 돼요? 해봐요. 안 하네. 내 앞이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나 보죠? 진짜 조정 어머니 핸드폰 동영상에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했나? 어머니가 한번 찍어보셨는데 저 찍으셨는데 그런데. 막 이렇게 쓰러지는 거랑 어허. 그래서 막 이상하게 하는 거랑 혼잣말로 계속 대화하는 거랑 그거 꼭 내한테 보내줘요. 엄마 핸드폰에. USB 있으면서. 가져올 그랬다. USB 가져올 그랬다. 네, 그리고 본인 지금은 그러면 몸으로 조정하는 거 아니 아까까지도 계속 있었어요. 아까까지요? 그러니까 박사님 딱 들어오자마자 뭔가 껐나 아니면 중지시켰나 이런 느낌. 나를 딱 만나는 그 순간부터 얘네들이 철군 지금 몸 조정하는 전파 조정기를 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를 조정하는 전파 조정기는 지금 여전히 작동 중이고요. 그러니까 뇌에 구멍 뚫린 느낌부터 뭔가 근데 본인이
자기가 전파 조정을 심하게 받을 때하고 그냥 내한테 본인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때하고 차이는 느끼셨어요? 심하게 하는데 진짜 심하죠. 심할 때는 어떤 것 같아요? 혼잣말로 계속 이것도 이게 지금 적은 것도 전파 조정 한창 네. 받을 때 적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대화하면서 대화라고 할까? 어차피 그럼 그걸 적은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본인 기억나는 대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봐요. 컴퓨터의 가치관이 뭐냐? 컴퓨터로 조정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착취랑 거래랑 통일해요. 그리고 인정, 배신, 나눔, 배신, 열정인데 열정만큼은 컴퓨터가 사람을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혹시 WPI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실 검사는 리얼인데 타인 평가는 안 나오고 이상 평가는 리얼의 릴레이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더십으로는 그지 그만 말해. 리더십으로는 치밀형이 첫 번째고 열정이 두 번째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주 전형적인 한국인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네요. 네, 그 다음에요 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김영석 내가 안 뺐나? 김영석 씨가 리얼의 트러스트라 그러는데 현실로는 이상으로는 휴먼의 셀프라 그러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 말해요? 막 계속 이야기해봐요. 김지선 씨는 로맨의 휴먼에다가 셀프인데 현실이 네. 이상은 로맨의 휴먼의 트러스트? 이게 기계가 왜 리얼의 셀프라고 나오네? 현실이. 괜찮아요. 상관없어. 그냥 네. 뭐든지. 이상이 리얼의 릴레이션. 오. 저는 로맨의 매뉴얼 트러스트인데 로맨의 트러스트로 가고 싶다? 이게 모르겠어. 이거 싫어요. 그걸 누구랑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계속 조정당하면서 조정당하면서 그런 이 내용들이 본인한테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인이 막 적은 거예요. 공원 요새는 공원에 돌아다니게 하는데 공원을 돌아다니게 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전쟁 범죄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전쟁 범죄 무기. 어떤 이유로 그런 생각이 비살상 무기? 비살상 무기. 모르겠는데 제가 뭐 보지도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래 음악도 흘러나오지. 근데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머니하고 같이 오려고 했는데 결국에 못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본인이 발작적인 증세를 보였다는 거,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 다음날요?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가 이제 저랑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대화를 안 하던가요? 그냥 너랑 연 끊는다 그 전에 연 끊을 거야. 너 그냥 정신 분열이야. 분열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분열이야. 네. 정신 분열증. 그래서 너와 나의 관계도 분열이야 이렇게 된 거군요.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그러게요. 지금 철군이 본인이 전파로 조종당한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심리가 네.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 내 스스로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에서 조정이 된다라고 본인 스스로 믿는 것이 이 모든 상황을 그래도 본인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엄마가 연을 끊겠다고 하고 분열이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그게 대해서 엄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 말도 못 하겠더라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밥도 그냥 저 혼자 차려 먹고. 본인은 혼자 차려 먹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저랑 진짜 대화도 안 하시고 혼자서 어머니 유튜브로 보시고 뭐 유튜브 뉴스 같은 거 보시고. 그럼 집에서 철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철군하고 대화 나누는 게 이제 너무 무섭고 끔찍하고 싫다는 생각이 드니까 혼자서 그냥 유튜브 보는 거로 시간을 참고 지내시는군요. 저도 근데 화내기 싫은데 화내기 싫은데 이 사람들이 조정해요. 진짜 잘 조정해. 너무 잘 조정해요. 맞아요. 너무 잘 조정해요. 그래서 철군이 어머니한테 화를 냈어요. 조정을 당해가지고 그죠? 몇 번. 예, 몇 번 어떤 식으로 화를 냈는지.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그렇죠. 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그냥 조정하는 거야? 그냥 이간질 시키려나 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우리 가족을. 그렇죠. 그럴 때 엄마 그냥 있는데 가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뭐 목소리 톤은 그 정도였고. 목소리 톤인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용이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저 병자 아니라고요. 이게 크게. 나 병자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본인 표현이 좀 됐어요? 예.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되면 엄마는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랑 말 안 해.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래 네가 병자든 아니든 그거 어차피 상관없어. 너는 조정받아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울 텐데 그냥 왜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마워? 차라리 조종이라 생각해주면 차라리가 아니라 조종이라고 생각해주면 고마울 텐데 네. 그냥 미쳤다 이렇게 생각. 뭐 조종하나 뭐 미쳐나 하는 행동은 똑같잖아요. 근데 혹시 제가 근데 권은탁한테 데려갔을 때 어머니 표정이 권은탁 선생님 권은탁 볼 때 제발 우리 아들이 이런 표정이었어요. 제발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근데 그런데 이제 권영탁 선생은 뭐라고 하던가? 김영석 얘기하니까 네. 저 좋아하는 김영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김영석 얘기하니까 너 위층에 김영석 말하는 거니 이러고 위창에 김영석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몰라요. 저는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아마 그 김영석을 만났거나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안산연세병원에 있는 동안에 김영석이든 조민선이든 이런 이름이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했을 텐데 어쨌든 그 인간들이 다 본인을 무슨 전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인이 스토리를 확실하게 믿게 된 거죠. 병원 안에 있을 때 여섯 번째 안산연세병 병원에 있을 때 뇌가 핵폭탄 맞는 느낌을 2번이나 느꼈어요. 뇌가 핵폭탄 맞는 느낌. 그거 진짜 비살성목이잖아. 그거 진짜 폭 쓰러져. 그렇죠. 약이 제대로 본인한테 먹혔다는 거죠. 저 김영석인데요. 음. 근데 많이 뺐네. 많이 뺐어. 근데 일부러 말 안 해. 왜냐? 이제 내 상담 끝나고 지선이 상담이야. 진짜 정치한테 가니? 아니, 안 가. 정치인한테 안 가? 응. 왜?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잖아. 야, 내 상황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알지. 알아요? 당연히 알지. 그러니까 내가 가라고 그랬지. 네가 갈 수 있었으면 큰일 나게. 그러니까 준수이 약간 이해 안 갔는데 정치인한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내가. 알았지? 그리고 지선이 상담해줘. 김지선인데 저 상담 될까요? 그런데 김지선 씨 지금 중요한 게 철군이 지난주에 권영탁한테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 이렇게 조정나요.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거부터 확인하고 나서 이 상담해주면 안 될까요? 통하네. 하지 마. 괜찮아. 하지 마. 괜찮아. 하지 마. 왜? 해도 돼. 괜찮아. 해도 되는 조정하라고 그래. 이 정도 조정했어요. 그 정도는 저 정도 아니지 뭐. 근데 큰 소리는 지르지 마. 내 간 떨어져. 권영탁하고 만나서 있었던 일을 철군이 이야기하도록 좀 해줘요. 사실 기억력도 많이 이게 뇌구멍 뚫린 느낌이 있었던 그렇죠. 이유로부터 그러면 그 김영석 씨나 조민선 씨한테 그때 같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네,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이 대신 이야기하도록. 대신이요. 준철이 그때 지금은 집 가까운 의원 정관이라고 다니는데 약 보여줬어요. 약 보여주고 약을 바꿨어요. 클로자핀에서 올란자핀 15ml로 바꿨어요. 올란자핀 15ml를 바뀌고 예. 그럼 권영탁 선생이 그렇게 바꿔줬다는 거야? 아니. 집 가까운 데로 병원 바꿔서 집 가까운. 집 가까운 아니 데- 근데 집 가까운데 병원 바꾼 거 말고 권영탁한테 며칠 전에 갔다며요. 집 가까운 데 가가지고 어머니가 권은탁한테 가자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형석이가 계속 준철이 괴롭혔어요. 어떻게 해요? 뭐 이게요. 그냥 해킹이라니까 뇌 해킹이라고 말하는데 맞아요. 너 이거 어디서 샀니? 저도 몰라요. 그리고 준철은 이게 인공지능이랑 대화하는 게 맞을까 했는데 인공지능 대화하는 거 아니야. 인공지능 기능이 있어서 그래. 근데 대화하는 게 나 있어. 나 김지선 리얼 팩트 있어. 실제로 있어. 김지선. 그리고 준철이 마음 다 뺏긴 것 같다고 생각하네요. 준철이가. 약을 먹어서 진짜 조용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다양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죠. 의사든 심지어는 심리 상담하는 사람도 그게 이 병의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상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지금 철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길이 없는 상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철군은 지금 이 책은 뭐예요? 네. 책 제목. 누가 인간을 조정하는가. 읽어보진 잘 읽어보진 그래 않았는데 놓고 네. 잘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이 책을 언제 샀어요? 얼마 전에 샀어요. 인간의 정신을 통제하는 기술의 뿌리, 인간의 정신을 통제한다. 엄밀하게 진행되는 새로운 게, 정보혁명과 미래의 공군, 사람의 청각을 조정하다. 기타 특화와 윤리적인 문제, 정신과 몸을 통제한다. 뇌파, 주파수의 유형, 이런 건데, 네. 어제 샀어요? 며칠 전에 샀어요. 왜 이 책을 샀어요? 근데 이걸로 뭔가 알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제 문제를. 본인의 문제를? 왜 이런 게 생겨날지. 뇌를 조정하는, 인간의 정신을 조정하는 전파 무기라는 게 왜 생겨났는가? 네, 그리고 본인이 그 전파 무기 조정의 희생자가 왜 됐는가? 이 질문도 생기죠, 그죠? 네. 본인은 스스로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이 전파 무기의 희생자가 됐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에 약을 먹었을 때, 우울증 먹었을 때 가려운 느낌이 있었는데 그게 시작이 아니었을까 생각도 하고요. 가려운 느낌하고 전파 무기로 조종당하는 거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죠? 전파 조종, 물론 그거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약이 틀릴 수도 있어요. 뇌 반도체, 뇌를 몸을 반도체로 만드는 게 아닐까, 약이? 약이 몸을 반도체로 만든다. 첫 번째. 삼성전자에서 들으면 좋아하겠네요. 두 번째는 진료 기록이 어떻게 넘어가서가 아닐까. 진료 기록이 넘어가서. 네. 근데 인터넷에 쳐보면 마인드 컨트롤 TI, 전파 무기, 뇌조정 뇌해킹, 인공환청, V2K, V2 스컬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그래서 조현병과 관계지어서 복잡계로 설명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설명하면 좋죠. 뭐가 좋아요? 그러면은 실제 조현병 환자가 맞느냐 아니면은 이게 전파무기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거냐 이거를 규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철구는 자기가 실제 조현병 환자가 아니라 전파무기 조정의 희생자일 뿐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전파무기를 조종할 거면 이 사람들한테 나를 아군으로 만들고 중국 고사의 내용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한 스승은 자기 이름만 가르쳐가지고 다른 제자들을 스승으로 만들지 못하게 했는데 또 다른 스승은 자기 이름이 틀렸을 때에서 이게 북돋아주면서 키우니까 여러 스승이 나왔다 이런 중국 고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국 고사 후자대로 나를 아군으로 만들고 우리 방어 차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면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못 알아먹나 봐요. 철군이 김영석이나 조민선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너희들이 나를 이 조종하는 희생자로 삼지 말고 너희들 조종하는 그 멤버로 나를 끼워 넣어주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새로운 이 희생자들을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또 조정도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돈 되지 않겠냐. 저희 김효성인데 얘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숙 씨 이야기는 꼭 그 N번방 그거 만들어가지고 1번방, 2번방, 3번방 만들어가지고 돈 벌겠다는 그 이야기하고 똑같이 들리는데요. 철구는 철군방, 그 다음에 또 다른 전파방으로 형석방, 민선방 이렇게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저희 그래서 얘 어떻게 이용할까요?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엔 돈이었고 이번에는요. 준철이 어떻게 이용할까요? 어떻게 이용하고 싶었어요? 준철이 사실 족치려고 했어요. 족치면 준철이 한번 지금 족쳐봐요. 족친다는 게 뭔지 내가 좀 알게. 족쳤어요. 이름도. 그게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어떻게 이용할까요?
이용을 하려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목적이요? 또 무엇을 위해서 이용을 하겠냐. 그게 힘들어요. 그게 힘들죠. 예. 맞아요. 지금 그래서 상당히 랜덤하게 전파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처럼 만들고 있잖아요. 어쨌든 얘 어떻게 이용할까요? 어떻게 이용하긴요. 잘 이용해요. 우려 먹고 삶아 먹고 잘라 먹고. 그런데 뭐에 이용하느냐, 어떻게 문제가 있냐,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예? 철군, 예? 지금 네. 김영석이 철군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네.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겠어요. 김영석은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철군을 통해서 자기 마음,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용도로 철군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준철이가 이 김영석이라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를 준철이가 이해를 하면 김영석은 내가 이걸 위해서 산다,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이건 진짜 거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행태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작동을 하네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우리 몸을 숙주로 해가지고 우리 몸에 기생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온몸으로 퍼져요. 온몸으로 퍼져요. 그래서 아프게 해요. 우리 몸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발열 증세가 일어나고 또 기침이 하고 목이 아프고 냄새를 맡지 못하는 그런 증세를 보여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몸에 그런 증세가 없는 무증상자가 20%에서 30%가 넘어요. 아이슬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50%까지 됐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영석 씨는 이 철군한테 기생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마찬가지죠. 철군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김영석의 존재의 이유, 김영석이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철군이 이렇게 되면 철군의 몸을 조정하는 존재가 되는 거고, 철군이 이러면 철군이 마치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가족들한테 보이게 되는 존재로 본인을 한테 나타나는 거죠. 결국 김영석이라는 그 존재가 무엇이냐는 철군이 김영석을 어떤 사람으로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믿어야 김영석 씨가 어떤 사람으로 믿어야 본인은 어떤 상태가, 철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기를 원해요? 저요? 예. 저는 사실 학교 잘 공부하고 싶었고, 학교 잘 다니고 공부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뭐 지난번 상담에서 전기전자, 자동차 전기전자 컴퓨터 해가지고 전기공학과 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로 살고 싶었어요. 그걸 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런데 제가 살고 싶은 삶 중에 또 협동조합으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는 삶이 있어서, 자, 본인이 예. 학교를 잘 다니면서 전기전자공학 관련된 뭔가를 하면서 잘 살고 싶다라는 것과 예. 협동조합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예. 본인의 하나의 마음이에요. 서로 달라진 마음이에요. 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 얘기하길 조직폭력배 같은 생각도 들어가지고 맞는데, 누가 조직폭력배 같은? 김영석 씨가. 아니, 김영석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저요? 본인이 어떤 저요? 삶을 살고 싶은지를 이야기해야 돼요. 이 사람 무관하게 무관하게. 그냥 취업해서 돈 벌고 사는 사람 만나고 결혼하고 가정 꾸리고 그런 거죠. 뭐.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독립하고.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만큼 잘 돼야 되지만 또 나가면 또 방해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김영석이나 조민선이나 이런 전파 무기로 가지고 본인을 조정을 하지 않는데 예. 여기서 나가는 순간 예를 들면 지난주에 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본인이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봐요. 생활을 망가뜨려요. 생활을 어떻게 망가뜨렸어요? 뭐 아침 일찍 깨도 뭐 물론 다른 사람도 그랬지만 근데 저는 몸도 조정당하니까 아침 일찍 깨도 몸을 조정당할 때는 아침에 어떤 그러니까 상태가 되죠? 한번 달리게도 할 수 있고 멈추게도 할 수 있고 뭐 이상한 행동도 할 수 있고 몸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도 모르게 발작적인 이상한 행동들을 그때그때 하고 본인이 그 행동을 할 때는 내가 왜 이런지 모르다가 그 행동이 끝나고 나면 갑자기 내가 조정을 당했구나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부분 근데 조정당하는 거 인식해요. 제가 공원에서 그러면 공원에서 차 잘 걷고 있는데 일부러 뒤를 돌게 하거나 이것도 조정이네.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다른 카메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이렇게 조정하는 거를 제가 조정하는 건지 진짜 전파가 뭐 어떤 과학 기술에 의해서 조정하는 건지 그거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기가 힘들잖아요. 아니요, 그거 확인하는 거 힘들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본인이 경험한 걸 이야기해보라니까요. 특별한 경험이 뭐가 있었지?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P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7월 4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매일 불안하고 나도 알 수 없는 내 마음. MRI 찍듯이 내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 마음을 알려줄 마음의 MRI 검사, WPI 검사를 해보세요. 매사에 불안하고 쉽게 상처받고 걱정 많은 나를 위해 마음을 알려주고 치유해주는 WPI 검사를 해보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